왜 나였을까 아니, 왜 나만이었을까?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는데요. 거짓 인테리어 계약서, 어디선가 흘러나온 가족사, 그리고 마치 우연처럼 짜맞춰진 친절까지. 고성이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길을 깔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은 뚝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고, 가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였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됐고 밥부터 먹자. 늘 그렇듯 아주 평범한 말로 딸을 붙잡았는데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지은호를 보며 정순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이때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죠. 엄마 가게. 전화를 끊자마자 가게 문이 열렸고 문턱에 선 이지혁의 얼굴에는 근심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곧 들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표정으로 모든 걸 물었습니다. 혹시 확인했어? 지은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수적은 동네 보육원의 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정식 열람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딱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어떤 연락도 단서도 없이 맡겨진 아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름이 부여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짤막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이 세상 어떤 고백보다도 잔인했어요. 기록을 덮고 나오며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나를 알고 접근한 거야. 그 말에 이지혁은 한 발 다가서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 얹었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리는 거야. 다음 날 차철민이 회사 복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기운이 왜 이래 그 말이 무심코 흘러나온 순간 박성재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차철민이 곁눈질로 성재를 보며 낮게 말했죠. 여기서 사람 하나 곧 크게 다칠 수 있겠는데요. 냄새가 너무 진해요. 피곤해서 넘어진다 이런 급이 아니고 오래 묵힌 게 드러나는 기운. 성재는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얼굴 지은호였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새어머니 고성희의 과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뒤 우리 집은 아주 조용해졌어. 그래, 보기엔 더 반듯하고 더 품이 있어 보였지. 근데 따뜻하진 않았어. 필요할 때만 웃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어. 그게 이상했지.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오래된 체념을 드러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성재의 말을 가만히 들었고 빠르게 결론을 세웠죠. 은호를 고립시키게 두면 안 돼. 팩트 하나씩 은호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 밤이 깊자 정순이는 주방에서 혼자 컵을 닦다 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 떨리는 건 산다는 거니까. 그러고는 차분하게 문자를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 딸이야. 버텨. 엄마가 곁에 있어.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정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지은호는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성희가 늘 골랐던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고성희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은호야, 어제는 잠 못 잤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오빠가 정말 위급해. 내가 아니면 지은호는 그 부드러움이 유리처럼 차갑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 말 어제도 들었어요. 고성희는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제? 어제 보육원 기록실에서요.
고성희의 손가락이 찻잔을 탁 하고 건드렸습니다. 물결 하나가 잔물결을 만들었고 그 잔물결이 금세 사라졌죠. 고성희는 곧바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릴 땐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렸고 무서웠고 그래서 놓쳤어. 하지만 지금은 다를 거야. 같이 살자. 집도 준비했어. 그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같이 살자. 이미 준비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은 언제부터요? 뭐가? 집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요.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야. 나머지는 내가 엄마라면 먼저 미안해요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고성희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아주 정교한 침묵을 꺼냈습니다. 그 침묵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죠.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원 쪽 라인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기록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누가 어떤 단계에서 정보를 열람했는지. 이지혁은 숫자와 절차의 인간이었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는데요. 은호야,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근데 누군가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지. 그게 더 무서운 시스템이야.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자. 박성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박진석에게 조용히 사실을 전했고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박진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었구나. 성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이제야 나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은호를 지켜야 해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날 저녁 차철민이 혼잣말처럼 툭 던진 흉한 기운은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하얀 복도, 휠체어. 성재와 박영나가 비서 라인을 통해 돌린 확인 결과 한우진은 이미 국내 모 병원에서 집중 관리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 중이라더니 박영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죠. 엄마가 숨겼네. 박영나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도 낯설었는데요. 오래된 그늘을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처럼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단했습니다. 성재는 동의했습니다. 숨긴 이유가 꼭 있어. 그 이유의 끝에 은호가 서 있는 거고.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정순이는 재단으로 갔습니다. 그 입으로 엄마라는 말 다시는 제 딸 앞에서 꺼내지 마세요.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묵직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고 곧 흔들림을 지워버렸죠.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먼저 은호는 물건이 아닙니다. 명예 이전도 담보도 아니고요. 울먹이지 않아 더 울컥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울음 대신 말이 있었고 말 대신 눈빛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아주 얇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들을 살리려는 것뿐이에요. 엄마라면 버리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자. 적합성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 병원,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병동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발걸음이 잠깐 멈췄는데요. 오빠를 미워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는 환자를 보았죠.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익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고성희의 말이 떠올랐고 동시에 보육원 기록의 문장이 겹쳤습니다. 어떤 연락도 단서도 없이 맡겨진 아이 지은호.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원 보안팀과 연락하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접촉하지 말자. 그냥 내가 본 걸 너 안에 두자. 돌이켜보면 그 말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주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고성희는 재단 의전팀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요. 변수가 생겨도 내 쪽에서 정리합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스케줄표의 칸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고성희는 거울을 보며 입술선을 매만졌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우진 오빠를 한국에 들여온 거.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짧고 무거운 대답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항상 엄마 방식이 옳다고 믿으셨어요? 박진석은 이번에도 대답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보통 더 느려지거든요. 마침내 박진석이 낮게 말했죠. 내가 틀렸구나. 며칠 후 지은호는 병원에서 돌아와 정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결정 못했어. 정순이는 딸의 손등을 감싸쥐고 아주 천천히 문장을 골랐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 다만 내 몸과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결정이라면 그건 누군가의 결정이지 내 결정보다는 아닐 거야.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귀에 남았고 그날 밤 지은호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성희가 뜻밖의 시간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던 정순이 앞에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섰습니다. 속눈썹이 길고 말끝은 짧았습니다. 은호 어딨어요? 정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선칼을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손님, 여기선 손님 소리 못 들어요. 고성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 딸이에요. 정순이가 웃었습니다. 오래된 강을 건너는 사람처럼 아주 고요하게. 딸이면 미리미리 알았겠지요. 그제야 고성희가 진짜 얼굴을 꺼냈습니다. 친절도 애절도 미안함도 모두 벗겨진 얼굴. 시간 없어. 오빠 상태가 오래 못 가. 당신이 막으면 막을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하지만 설득할 권한은 있어요. 엄마에게. 정순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두 사람의 거리가 순결 하나만큼 남았습니다. 엄마라면 아이를 먼저 지켜요. 이유도 말하기 전에. 그날 오후 병원에서 코드 블루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깐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응급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소란은 모두에게 경고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지역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면 다른 사람이 설계한 길로 들어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철미는 다시 한번 낮게 중얼거렸죠. 흉한 기운은 아직 안 꺼졌어요. 꺼지려면 진실이 먼저 올라와야 해요. 박영란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의 목적 승계, 인수전, 이미지 관리, 재단 확장. 변수 은호, 성재, 아버지, 언론.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갑자기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선명해졌습니다. 나 이번엔 당신 편. 영란은 그렇게 결심했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지은호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고성희. 엄마가 잘못했어. 같이 살자. 이식만 끝나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자. 지은호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을 썼습니다.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제 시간에 제 방식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을 한 건 아니었지만 방향을 고른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오늘은 너 대신 내가 화낼게. 내 목까지. 지은호는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깨를 살짝 흔들며 웃었죠. 그런 날도 있어야지. 근데 나 대신 화내면 끝나고 아이스크림은 내가 사. 딜 성사. 둘은 눈을 마주보고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을 눌렀던 돌덩이가 친절도 방금 그 두어 마디로 스르르 작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을 때 이지혁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면 10초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 2, 3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10초가 지나도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등 위로 얹힌 손바닥의 온기, 심장 박동이 서로의 겨드랑이 쪽으로 잔잔히 전해지는 그 느낌이 우린 같은 편이야라는 걸 말보다 분명하게 증명했으니까요. 결국 지은호가 먼저 장난을 걸었죠. 10초 넘었는데 위약금 발생. 그럼 무이자 24개월로 안아주기 할부 들어가죠. 둘은 같은 타이밍에 또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이었어요. 스스로도 몰랐던 힘이 몸에 돌아오는 것 같은 묘하게 든든한 기분. 그때 박성재가 문을 두드리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둘이 뭐야, 계약 체결시켰어. 이지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죠. 응, 화내기 대행과 아이스크림 구매에 관한 상호협력 MOU. 성재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눈물 도급. 오늘은 내가 대신 울고 둘은 대신 버텨. 아니, 우리 셋 다 버틴다. 지은호가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각자 방식으로. 그 말에 두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버티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보는 한 팀이라는 걸 서로가 알았거든요. 잠시 뒤 이지혁이 작은 종이를 꺼내 책상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비상시 3가지 약속. 우리 방식으로만 결정한다. 시간장 소속도 모두 지은호가 정함. 하루 한 번 괜찮아 체크 전화든 문자든 진짜 속마음을 한 줄로 공유. 세이프워드 힘들면 그 단어 하나로 대화 중지 즉시 휴식. 지은호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펜으로 0.5항을 덧붙였어요. 0.5 서로를 미안으로 설득하지 않는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다. 설득은 근거로 결정은 너로. 그리고 사후 처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지은호가 다시 농담을 얹었고 성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 커피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컵에 우유를 몇 방울 더 넣어주며 말했어요. 내가 흔들리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기준이 되죠. 둘이서 기준을 나눠 가지면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는 안 무너지니까. 지은호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둘이서 기준을 나눠 갖는다. 그리고 작게 고백하듯 덧붙였죠. 그 말, 오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아. 점심 무렵 셋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기 전에 잠깐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팀 은호 파이팅. 성재가 장난스럽게 외쳤고 팀 우리 파이팅. 지은호가 정정하며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속삭였죠. 오늘도 너의 편. 문이 닫히고 복도 소리가 작아졌을 때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지는 건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건네지는 정확한 말 한마디, 손바닥의 온기, 함께 정한 작은 규칙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약속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둘은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날엔 달달하게, 좋은 날엔 더 달달하게. 작고도 단단한 문장. 사랑이 자꾸 단단해지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순이가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정순이가 문을 조금 열자 고성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잃을 각오가 돼 있어요? 정순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이미 잃을 걸 다 잃고 남은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잠깐의 침묵 뒤 고성희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잃은 걸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죠. 그 등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다음 편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은호가 스스로 본 오빠의 얼굴이 어디에 닿는지, 이지혁과 박성재가 설계한 은호보호 라인이 어떤 빈틈을 메우는지, 박영나가 고성희의 계획에 처음으로 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리고 정순이가 기꺼이 감당하려는 엄마의 용기가 어디까지 단단한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지은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이제 판을 바꾼다는 것.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다음 선택의 순간 지은호는 누구의 손을, 누구의 말을,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붙잡을까요?